자, 민주당 조국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평택을에는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오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생겼습니다. 화면 보시죠. 평택을 5파전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전 의원을 공천했고요. 국민의힘은 유이동 평택을 3선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 그리고 자유화혁신의 황교안 전 총리까지 지금 각 당 대표들이 총출동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모두 5명의 후보들이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특히 김용남 전 의원, 이 조국 사태 때 조국 저격수로 불렸습니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에 인사청문회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범죄 혐의자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자, 민주당이 조국 저격수라고 불렸던 김용남 전 의원을 조국의 대항마로 배치하는 게 눈에 띄죠. 이게 조국과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단일화는 없다는 어떤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효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지역에 이제 조국 후보가 출마를 공언을 하면서 그러면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후보를 낼 것인가, 누구를 낼 것인가. 조국 당대표는 내지 말라는 목소리도 맞습니다. 냈었잖아요. 공개적으로 후보 내지 말아달라라고 하고, 사실 뭐 정치권에서도 혹시 이 전에 이제 합당이 무산된 그런 마음의 빚 때문에 후보를 안 낼 수 있지 않냐는 약간의 전망이 있었는데, 후보를 냈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국 저격수. 그러니까 2019년도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정말 이런 진영이 정말 둘러 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극심한 대립에서 선명하게 이 조국 당시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김용남 전 의원을 후보로 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뭐 단일화 의지 없다. 앞으로도 우리는 끝까지 각자 완주하겠다, 그런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조국 당대표를 좀 배려해서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라는 얘기들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과한 해석입니까? 지금 민주당 전반의 기류는 네. 최종적으로 단일화 여부는 뭐 나중에 가서 민심이나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하되, 처음부터 조국 대표하고 조국 후보하고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기류가 더 우세한 것 같고요. 그랬다면 오히려 지역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이나 이런 후보들을 공천했겠죠. 상대적으로 그게 더 수월하니까.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영입 인재로 그렇죠. 민주당에 건너간 사람이에요. 근데 영입 인재를 세워놓고 단일화 카드로 쓴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하고는 별개로 이 선거에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임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혹은 조국 대표 다 이 진영 내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가 좀 미세하게 보수 후보하고 박빙의 상황으로 가면 진영 내에서 단일화 요구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산 북구에서 보궐선거하고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도 아마 민주당이 단일화를 외면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측은 있습니다. 뭐 조국혁신당은 애초부터 민주당은 여기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설령 후보를 내더라도 결국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선거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의 기류가 예전만 못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합당을 제안했다 합당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를 보는 네. 민주당 내부의 시선이 꼭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따뜻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단일화가 안 되고 마지막까지도 이제 뭐 다자구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개혁신당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 대한민국 원내에 있는 모든 정당이 출전하는 그런 육자구도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의 평택 출마설이 돌 때부터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대립각을 세웠던 양쪽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모펀드 관련된 건 기소조차 못했고요. 네. 반성문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유죄는 나왔으니까 예, 대법원까지. 아니, 예. 물론 이제
조국 후보자 본인은 그 부분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만 뭐 오천 조카라는 분 그리고 예. 배우자분은 그 유죄가 나왔으니까 아니, 신장식 의원은 반성문부터 써라던데 평택 올 거면. 제가 반성문 쓸 일은 없어요. 제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법 여권의 단일화가 없다면 평택을의 선거는 어떻게 흘러갈까? 말 그대로 예측 불허입니다. 영상 화면 보시죠. 자, 조국 23.4, 김용남 21.4, 유이동 21.2. 세 사람 다 그냥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동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황교안 12, 김재현 9.4.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원 의원님. 예, 아주 치열한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렇게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진보 진영에서의 후보가 많이 나오게 된 거에는 저는 조국 대표가 자처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평택을 선택을 하면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지지율 1등을 달려서 단일화를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분위기가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때 처음부터 뭔가 민주당에게 무공천하라라는 걸 좀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무공천을 요구해 지지자들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게 조국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없는 사람. 김영남 저는 마음의 빚이 없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다른 후보였다면은 그래도 조국 대표 같은 당에 있을 때 뭔가 마음의 빚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출마도 꺼려지고 이런 것들을 좀 다들 염려를 했을 텐데 김영남 전 의원은 그거에 정말 아무 무관한 사람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카드를 골랐다고 보고 이제 평택을 유권자들 중에서 진보 진영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그 진보 진영 후보 중에 1등으로 밀어주느냐. 거기서 저는 조국 대표가 지금 우리가 봤던 사실상 3명이 거의 동률이나 다름없는 여론조사 말고 1등으로 치고 나간다. 그러면 본인으로 단일화라는 게 이제 명분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후보가 이제 된 거기 때문에 김용남 전 의원이 치고 나간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선거 진보 진영 국힘 제로라고 하지 않았느냐. 조국 대표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힘 제로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오히려 단일화 압박을 강하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정말 단일화를 원한다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서 지지율로서 평택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게 필요할 거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단일화가 잘 안 되고 그대로 오자 구도로 혹은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육자 구도로 치러지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김성태 대표님 저 평택을 한번 노려볼만 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번 보궐선거 사실상 거의 다 민주당의 어떤 기척사유나 민주당 이제 의원들의 강력단체장 후보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 선거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곳 쉬운 선거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는 인물 구도 바람인데 네. 저는 구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평택을 여기가 그나마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만 이뤄내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이동 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유이동 거기 평택에서 3선을 이뤄낸 유이동 의원 누가 뭐라 그래도 평택의 토착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3번씩이나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조국 뭐 핵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 연고도 없어 정치적으로도. 심지어 인구 70만 안이 넘고 앞으로 100만 도시, 강력도시가 될 그런 평택을 가지고 평택군이라 그래 사람이야. 네. 저게 KTX가 쓰는지 뭐 SRT가 쓰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아무리 뭐 자기가 잠재적 대선 후보지만 평택 시민들이 그만 헷가닥 안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용남 이제 민주당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양반이 원래는 정치적 기반은 수원이에요. 네. 수원 이 기반을 떠나가지고 평택에서 아무런 연고 없이 저기서 무슨 동지를 틀 수 있을 건지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 진영이 이걸 막판에 아마 저는 단일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단일화 신호를 민주당에서 먼저 쌓아 올릴 건지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쌓을 건지 서로 기다릴 겁니다. 결국은 각자 지금 현재 5명의 후보가 각자 도생을 하고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사람이 이 판은 먹습니다. 알겠습니다.